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 강대희 학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글로 강의를 많이 못 해봐가지고 조금 더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은 아주 그렇죠. 근데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통으로 이 의과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을 보니까 우리 강대희 선생님이 저와 관련된 제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제가 제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젊고 그 다음에 아직 할 일도 더 많으니까 또 뭘 했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 그런 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강의에는 Financial Disclosure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지금 미국에서 뭘 하고 있나?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대학병원을 로테이션 하다 보면 이런 신경중재방사선 의학에 대해서 아마 접할 기회가 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외과는 요즘 대부분 다 vascular disease는 이걸로 많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고 그리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레지던트 펠로우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거는 brain aneurysm, brain AVM, dural fistula, vein of Galen malformation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병원 생활이 되느냐? 왼쪽에 보면 지금 마취과 선생님이 저 스크린 뒤에 보이죠? 환자는 전신 마취가 되어 있고 저는 거기서 지금 femoral artery access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일단 수술 시작하고 난 뒤에 저희 테크놀로지스트 2명, 그 다음에 간호사 2명, 제가 저 가운데 서 있고 그 옆에 제 펠로우가 서 있고 마취과 의사 선생님 저 뒤에 잘 안 보이고 그렇게 한 8명 정도가 한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한 60세 된 여자 환자인데 오른쪽 눈이 이렇게 경련이 생겨서 오셨어요. 보니까 베이즐라 vertebral basilar junction에 이렇게 아주 fusiform aneurysm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왼쪽 vertebral artery는 막고 오른쪽 vertebral artery는 살리고 거기 스텐트 대고 뭐 이렇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방금 무비가 잠시 나왔었는데 46세 여자 환자고 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이 rupture해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냥 바로 코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코일이 막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테터를 2개를 써가지고 수술하는 이 더블 캐테터 시스템은 한국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발표하셨어요. 그게 제가 배워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강대희 학장님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랬을 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리스본 학회에서 발표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강의는 이겁니다. 요즘 특히 제가 하는 이 분야는 새로운 디바이스와 새로운 툴, 머티리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ethical behavior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또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원래 강의를 부탁하신 걸로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려야 될 거는 메디컬 라이센스를 외국에서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필드에서 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받는 거는 아주 테크니컬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서 서티파이를 하려면은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고 나서 특별한 그 규정을 통과하면 메디컬 라이센스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게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은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래서 메디컬 필드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냐.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디컬 프랙티스를 미국에서 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의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practicing physician,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의사, 그리고 clinical scientist, 환자를 보면서 연구도 하는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 clinical scientist죠.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 우리 학생 여러분의 관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서 아카데미아와 프라이빗 프랙티스가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이 차이는 아주 그 차이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카데믹 메디슨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캐릭터리스틱스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풀수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카데믹 메디슨도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를 많이 보고 돈 되는 진료를 하고 그리고 리임버스를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아에 있는 피지션들도 해야 돼요. 프라이빗 프랙티스에 있다고 해서 연구를 못한다거나 또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참석을 못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 바운다리가 굉장히 그레이해졌어요. 대신 아카데믹 피지션은 대부분 그 아카데믹 랭크 프로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퍼블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 프라이빗 프랙티스는 퍼블리케이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이거는 전부 테크니컬 한 것만 정리를 했죠. USMLE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ACGME accreditation 된 education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IMG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가면 IMG라고 불리죠. 영어 시험 봐야 되고 ECFMG를 따로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에서 메디컬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고 요즘 병원에서 또는 그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y ABMS라고 하는 데서 하는 그 Specialty Medical Board Certification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이유는 인슈런스의 리임버스먼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걸 가진 사람을 선호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Certification of Added Qualification 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그 테크니컬한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취득하고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뭐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잠시 보니까 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되고 별로 많이 없는 거는 과연 왜 미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오늘 얘기를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미국 사는 딸들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꼰대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근데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좀 참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려면 참 무섭죠. 왜냐하면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래도 물건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또 어디서 좀 오래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가끔 가다가 같이 전화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뭐 저녁도 먹고 할 건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형님들, 동생들, 어르신들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새로 해야죠. 심지어는 한국에서 레지던트나 인턴을 마치고 가도 전부 새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안 알아주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 이 이미그레이션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이 이미그레이션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를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사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개런티를 못해요. 그냥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생활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의대에 다니고 서울의대를 졸업하면 이 intangible benefit, 그죠? intangible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만지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무형의 어떤 그런 베네핏이 있지 않습니까? 쟤는 서울의대 졸업했어. 뭐 이런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가면 전 세계 400여 개 대학 의과대학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ith the right guidance and your ceaseless effort. 그러니까 이걸 제가 grit이라는 요즘 한참 뜨는 단어로 했는데 그걸로 라이프 골과 라이프 밸류를 추구를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가. 이게 제가 1983년에 의과대학 의예과에 딱 들어가니까 저희 선배들이 저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는 왜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 미국 가서 미국 의사가 되고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얻고 싶은 게 뭔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아니면 또 이런 질문도 있죠. 현재는 과거에 비춰진 거울 같은 그런, 제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이 제대로 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자기 인생에서 가치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10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그냥 훌륭한 의사로 계속 살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우리 강대 학장님이나 우리 정승용 친구처럼 과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학장이 된다거나 뭐 심지어 대통령을 꿈을 꾼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답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 도쿄올림픽 배영 결승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왜 이걸 했냐면은
배영에서 이게 한 2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선수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배영을 출발할 때 항상 물속에 들어가서 자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돌핀 킥을 한 2, 30m 하게 됩니다. 그걸 옛날에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처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뭘 생각했을까요? 물속에 있을 때 그냥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이 안에서는 뭐 생각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그래서 드디어 물에 다 나왔어요, 밖으로. 그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바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하루하루 그냥 꼭 해야 할 일 또는 따라가야 할 루틴들을 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앞에서 제가 여쭤본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풀에서 나와야 돼요. 한 번은 아예 감사합니다. 그 풀장 밖으로 나와서 그냥 근처 공원으로 가는 그런 그 용기를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기 혼자는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 중에 친구도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될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얘기하고 배우고 주로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만청 선생님. 이게 95년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같이 식사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만청 선생님이 1992년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시죠?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북미 방사선학회 Radiologic Society of North America에 한국의 방사선과 의사들이 발표하는 1년의 연재수는 약 한 12개, 13개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때 92년에 한만청 선생님이 우리 전공의가 RSNA에 발표하면 내가 여비를 다 내준다. 그리고 내 소원은 발표하려고 하는 전공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 내다가 내가 파산하는 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이 진짜 열심히 했죠. 그래서 93년에 저희 1년 선배님들이 두 분이 제1 연자로 연재를 발표하셨고 94년에 4명이 그때 제가 한 사람이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만정 선생님 여비 다 대주시고 또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그 캐시로 100불 주시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이 세계에 대한 그 눈을 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 저는 서울대 들어간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만청 선생님을 알게 된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선생님은 한문희 선생님. 한문희 선생님 제 석사, 박사 지도 교수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인카리지 하신 분이죠.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헷갈려 가지고 됐는데 요거를 잠시만 보면 이게 오케이 잘 안 되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펠로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한문희 선생님이 1999년에 나는 너를 펠로우로 뽑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박사 지도교수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그때 한 1년 전에 한문희 선생님이 외국에서 그 뉴로 인터벤션을 배우고 돌아오셔가지고 그 서울대학에서 하고 계실 때였어요.
지금 한국 사정으로 그리고 특히 서울대 의대의 사정으로는 경험이나 설비나 장비나 이런 게 어떤 사람을 포멀 펠로우로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제대로 된 포멀 트레이닝을 받아라. 그러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외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로 제가 했던 라이프 골은 한국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실제로 외국에서 저보다 먼저 뉴로 인터벤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레지던트나 이런 트레이닝을 외국에서 받으셨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외국으로 가셔서 그래서 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시고 계속 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외국에서 펠로우를 간 사람은 제가 처음입니다. 한문희 선생님 덕분에. 그래서 그게 제 첫 번째 라이프 골이 됐죠. 유시준 선생님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유시준 선생님 제가 알고 있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피디아트릭 카디오바스쿨라 라디올로지의 전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프로페서시고 그다음에 피디아트릭 카디오소라식 이미징의 헤드로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토론토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가족처럼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저를 대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클립은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은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그죠? 그래서 제가 독일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되게 싫어해요. 독일 사람들 요새 영어 잘하는데 뭐 이런 걸 계속 하냐고. 예? 근데 캐나다에서 펠로우를 하기 위해서는 TSE라는 걸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TSE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한 걸 보세요. Language Function, Appropriateness, Coherence. 그러니까 외국 사람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환자들한테 직접 informed consent를 받으려면 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SA를 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이. 여기 카툰이 나오죠? 이걸 주고 60 second, 1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스토리를 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각자 조그만 부스가 있고 그 부스 안에 레코드 테이프가 거기 있습니다. 그 테이프에다가 60초 안에 자기가 말을 해서 거기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된 테이프를 이 TSE 이밸류에이션 하는 세 사람이 점수를 매겨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는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의 점수를 합쳐서 평균은 낸 게 자기 점수예요. 그래서 5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근데 50점짜리를 보십시오. Speech sometimes marked by unnative characteristics. 그죠? 그러니까 거의 네이티브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항상 40점 받았습니다. 삼수 했어요. 삼수.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제가 50점을 받았습니다. 55점 나왔어요. 55점. 그래서 만나게 된 분이 이 칼입니다. 칼은 Everything I do in neurointervention now, I learn from him. 이분은 저의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의 멘토고,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웃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자마자 찍은 거죠. 그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잘랐고 그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보이십니까? 원래 이분이 잘 안 웃는데 이거 뭐 한국에서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뭐 잘한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보면 약간 웃죠. 예, 그래서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그 외국의 멘토들이 많습니다. 월터, 밥, 크리스, 그리고 탐. 이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믹, 퍼스널, 프로페셔널 워크에 대해서 진짜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특히 밥은 처음에 제가 논문을 써서 가니까 한 10페이지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프린트아웃 해서 가면은 그게 한 20페이지가 돼서 돌아와요. 그 빨간 줄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저를 어떻게 논문을 쓰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리고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알렉스, 조지, 루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자기 프로페셔널 인디비주얼 라이프에서 이게 오르가니제이션 라이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서포트하고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좋은 멘토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 가르칠 사람들이 줄을 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멘티 할게요. 이러면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프로액티브해서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뭐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트레이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아니면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십시오. 이거는 그 우리 뉴로 인터벤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 피에르 라스유니어스가 그 조지한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조지가 처음에 가서 펠로우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친구들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지난주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많이 변했죠? 그죠? 이 친구는 그 스웨덴 캐롤린스카에서 그 뉴로 인터벤션 리드 디렉터고 지금 이렇게 됐죠. 그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죠? 이 친구는 낭뜨에서 있다가 지금 체어맨이고 페드로는 이때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유로피언 소사이티 오브 뉴로 레디올로지 이번 학회의 프레지던트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이렇게 친구로 지내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대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들의 라이프 골과 밸류를 쉐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냥 20년 동안 해야 꼭 친구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같은 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같이 친구가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후배인 분들도 있고 만난 지 한 5, 6년밖에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프로페셔널한 프렌드십은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계속 같이 여러분들도 저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프렌드가 마치 패밀리처럼 됩니다. 쉽지 않죠? 그 살아가는 거는 이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고 막 가슴 아프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죠. 그런 친구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이렇게 리커버 하는 걸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자면은 메디컬 커리어는 한국에서 하나 외국에서 하나 여러분들 같이 탤런티드 된 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더 굉장히 잘하실 수 있어요. 대신 그 라이프 골과 그 다음에 라이프 밸류를 반드시 셋하십시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셋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뭐 바이올린을 하셨다거나 피아노를 쳤다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이제는 한번 결정하고 그 결정은 신중히 하고 그 신중하게 한 결정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 선생님을 많이 만드세요. 이거는 그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책 있죠? The Grit 이란 책에 보면 이거 비슷한 말이 있어요. There is no genius. 저는 이걸 There is no lucky people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 뭐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걸 못 볼 따름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십시오. 한번 정했으면. 그렇지만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지가 이게 슬라이드가 또 이렇게 됐네.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The best way to honor your mentor and teacher is to surpass them. 그러니까 선생님을 넘어서세요. 선생님을 넘어서는 게 그리고 to be your mentor's pride.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프라이드가 되세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 해주셔서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정말 귀한 개인적인 경험과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하고 계신 분들은 페이지 우측 하단에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뭐 동기긴 하지만 너무나 감동스러운 강의를 들었고 사실 제가 또 뜻깊은 게 이 자리가 양윤선 홀이고 우리 이성규 우리 석학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게 저희가 다 동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석학이라고 하면 큰 석자라는 요새 뭐 한자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클 석자고 이제 석학이라 하면 큰 학문적인 지식과 깊은 지식을 갖는데 정말 이런 밸류와 그 골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그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정말 우리 후배나 그 제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 의대 많이 오는 사람들의 생각은 의대라는 데가 오면 외과대학 졸업하고 병원 가서 일하다 보면 그냥 자연히 의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싣고 가는 이런데 이렇게 그냥 리핑업을 하는 이런 용기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실 우리 후배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사실 이제 이렇게 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중간에 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뭐 그 진짜 아까 우리 서울대학에 있었으면 그냥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가셨을 텐데 그 가셔서 그 역경이 생기고 진짜 좌절과 이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때 그때 다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거에 원동력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석학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어났나? 제가 미국 갈 때, 캐나다 갈 때, 그때 생각했던 거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빅딜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 제가 반드시 제가 원래 원했던 바를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그 해내겠다 뭐 하는 이런 마음가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저는 그 사람이 좀 단순해서 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넣어두고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분 나쁘고 마음 아프고 잘 안 되고 하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다 얘기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은 아주 생각보다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심전심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분명히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제 친구가 그 일본 친구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 language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high context language라고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랜 동안 같은 동네에서 같은 네이버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도 한마디만 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특히나 유러피언들은 그 조그만 부족들이 섞이고 헤어지고 서로 컨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less context language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프고 기분 좋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안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과 4학년 재학생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연구를 하실 때 미국에 있는 다른 뭐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쪽 연구자와 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 연구를 하셨을 때 이제 MD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는지 그런 과정도 궁금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의사이시기 때문에 연구할 때 조금 더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나 뭐 그런 게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예, 저 제일 최근에 했던 거는 지금 이제 옮긴 지가 한 4년,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하시는 그 교수님하고 같이 그 NIH 연구를 같이 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어떻게 됐냐면은 그 우연히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랩에 있던 친구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제 애니멀 랩으로 그 구경을 왔어요. 그래서 그걸 애니멀 랩을 보여주니까 그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를 그 랩에 가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그 이상한 걸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자 해서 NIH 그랜트로 따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강대 학장님 하시는 그 융합 그게 그 바로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학문의 그 어떤 그 바운다리라는 게 아주 옅어졌죠. 그래서 그 여러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얘기하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게 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그 우리 학교의 리더십이 그걸 또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도움이 되느냐?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 이때는 bless you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의사가 보는 퍼스펙티브는 엔지니어들이 보는 퍼스펙티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 학장님께서 그 히모스테시스를
그 연구하는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는 그 교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뭐냐면은 저는 맨날 엔지오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femoral artery puncture 하잖아요. 요즘 radial artery puncture 하고 그러면 그 피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femoral artery puncture 하면 환자가 병원에 6시간 누워 있어야 됩니다. 6시간. 그 병원으로서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걸 2시간으로 줄이면 세 배를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저 히모스테시스 그걸로 연구하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그죠? 그거는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우리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 바이오 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4학년 박준석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교수님의 이제 강의의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에 자신한테 잘 맞는 삶의 가치를 찾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저희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많이 진취적인 학생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과연 외국에 나갔을 때 그것이 과연 성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정말 외국에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역경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이뤄야 하는 가치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모두의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있지만 교수님께서 특히 추구하셨던 삶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시네요. 그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삶의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더 좋다, 한국이 더 좋다, 이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 미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한 가치는, 저는 우리 그 가족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산다는 게 무슨 뭐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뭐 그런 거보다 그 최소한 먹고 싶을 때 뭐 먹을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웃고, 싸울 때는 또 싸우고, 막 싫어할 때는 며칠간 얘기도 안 하고, 예? 그러다가 또 있다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그 persue한 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미국이냐? 그거는 제가 첫 번째 제 라이프 골로 했던 게 외국에서 한국 레지던트를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뉴로 인터벤셔니스트가 되자. 그래서 미국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일단 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다음은 저희 가족들과 같이 잘 사는 거, 그러다 보면 버릴 못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또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또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데는 저희 그 아내와 그다음에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 외국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정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